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와 패널을 맡게 된 김소희입니다. 저는 기후변화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NGO인 기후변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행사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선합니다. 심리 토크, 기후변화가 심리학에 묻다.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.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리고 여기 오늘 세 분이 더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이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. 예, 안녕하세요. 저 김지석입니다.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유명한 사람은 남이 소개해 주는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소개해야 돼요.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. 저는 원래 기후변화 쪽의 일을 좀 꽤 오래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대사관 돈이 좀 남았어요. 빨리 써야 된다 해가지고 급한 대로 그냥 황 교수님한테 전화 드려서 이거 해보실래요? 했더니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황 교수님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척 한 다음에 친하게 지내는 김어준 씨한테 접근해야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연구가 또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요. 보면은 기후변화라는 게 뭐 당장 무슨 앞에서 뻥뻥 터지는 게 아니라서 조금 한 몇십 년 후를 이렇게 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마음이랄까? 그거를 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는 좀 마음의 문제라는 면이 좀 크더라고요. 그래서 연구를 의뢰드렸고 오늘 이렇게 공유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. 그리고 저희는 이번 여기 녹화해서 이제 유튜브 올리고 그럴 건데 굉장히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나는 꼼수다 한 절반 정도의 호응을 좀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. 예, 좀 많이들 좀 반응 좀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. 저는 영국문화원에서 세계 기후변화 대학생 홍보대사로 1년 동안 활동을 했던 박지혜이고요. 여기 대학생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토론회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고요. 박사님께서 지금 연구하신 부분이 기후변화라는 게 예전에는 경영자나 과학자 사이에서만 논의되었던 주제인데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새롭게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새롭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풀어나갔는데요. 오늘 토론회 보시면서 좀 많이 느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지 많이 예, 참고로 이분은 요래서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. 이런 분이기 때문에. 예. 네,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포도 농사 짓는 이상배라고 합니다. 기후는 늘 변해서 기후거든요. 근데 기후 변화라는 그 단어 정의서부터 저는 이게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. 기후는 늘 변하지 않으면 기후가 아니거든요. 죽는 건데 생명은 늘 변하는 건데 너무 급작스럽게 변해서 아마 이런 말씀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농사를 지면서 기후 변화에 늘 눈치를 봐요. 전 농사를 지면서 사람 눈치는 잘 안 보아져 가고 있는데 갈수록 보는 눈치는 날씨 눈치, 기후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. 최근에 한 2년 전에는 제가 봉화에도 제가 실업 농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하는데 한 만여 평 콩 농사를 졌는데 재작년인가 비가 계속 왔어요. 여름에 지나서도 장마가. 그러니까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콩을 하나도 수확을 못했어요. 사실 농사는 이 기후가 좀 일정해야지,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지 이게 되거든요. 변화하더라도. 근데 요새 기후 변화는 예측 불능의 변화여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거가 아닌가. 하여튼 매년 저 요새 최근에 수년간 경험하는 거는 이 기후 변화가 예측 불가능하다.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이 농부가 예측한 내에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런데 오늘 여기 참여하게 된 것은 그렇게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갖고 있었다가 지석 씨하고 기후변화 모임 그런 걸 좀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. 그동안 그 모임에서 제가 좀 이렇게 이거 너무 밝다. 기후변화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어둡게 해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또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그거 너무한다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 막 쪼크하고 또 기후변화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어느 성악가가 있었어요. 그 모임에. 그래서 여기 관계자 사람도 있는데 성악가 자신이 기후변화 담론을 삶으로 내재화한 다음에 그것을 노래로 해야지
그냥 기후 변화 뭐 이렇게 타이틀 걸어놓고 성악해가지고 콘서트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? 그게 뭐가 되면 안 된다 그랬다가 그 모임에서 조금씩 이렇게 핀트가 너무 한다라고 이게 느낌들이 왔었어요. 그래서 오늘 모임에서 또 괜히 헛소리하면 또 이미지 구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.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거부를 하는 심리가 뭐냐? 국일 이미지가 별로 없으신데 뭘 걱정하십니까? 교수님 얼굴보다 제가 나아서 그런 거죠. 아주 뭐 괜찮습니다. 위로가 됩니다. 예. 예,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저 이 세 분은 저와 함께 오늘 토크의 패널을 참여하시면서 연이은 질문으로 여러분들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실 예정입니다. 그 지석 씨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. 토크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좀 볼까요? 예, 좀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시고 네. 예, 계속하겠습니다. 기후변화는 선진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선진국의 음모 아닌가요? 빙하가 녹고 있어서 그 곰들도 북극곰도 서식지가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. 기후변화가 지금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.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. 자연에 대해서 사람이요. 근데 참 안타까워요. 지구온난화 같은 것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는 게 생각나요. 봄,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여름, 겨울이 길어지고 뭐 덥고 추운 날이 계속되고 지구의 종말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온도가 많이 기후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녹색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앞으로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등의 신생 에너지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. 지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시민들의 반응이 좀 각양각색입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, 교수님? 네. 관련 있나요? 사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후변화하면 많이 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상당히 여러분 보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? 예, 지금 상당히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입이 안 떨어져요. 예, 상당히 경건하고 기후변화는 뭔가 심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마치 절박함을 느끼는 분도 있고 뭐 내가 무슨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? 지가 뭐 하나요? 고양이가 알아서 하겠죠. 거의 이런 수준으로 기후변화를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.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기후변화는 뭔가 엄청난 물난리가 나거나 또는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 온도가 분명히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뭐 혹한기가 되거나 겨울이 엄청 춥거나 이런 식의 상황에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라는 막연한 거로 다가오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난 뭐 너무 추워지면 얼어 죽고 너무 더우면 그냥 어떻게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상당히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 기후변화하면 어떻게 하실래요? 어떻게 뭐 적응할까? 뭐 그렇죠. 네, 적응할까? 그거를, 뭐 먼저 아까 걱정해야겠죠. 기후는 원래부터 변하는데 농사 짓는 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후에 대한 눈치를 많이 봅니다.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거의 눈치 보시는 거 포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십니까? 그거에 대해서. 진짜 눈치 보는 건 포기했죠. 그때 네. 사는 거죠. 그냥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때 닥치면 지내죠 뭐.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요즘에 내가 사는 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죽지 못해 살죠 뭐 사는 게 별로 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.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심리는 뭐냐 하면 기후변화라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래 그거 중요해. 그렇지만 내 살아가는 거 다른 문제들도 엄청 많거든.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지금 힘들고 내가 하기 힘든데 뭐 그래 그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를 생각하자. 원래 사는 거는 힘든 거야.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. 왜 가만히 있었어요? 아프니까 청춘이죠. 예. 네, 아프니까 청춘이에요. 그냥. 예. 사는 게 다 힘든 거예요.
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. 그래도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 연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시고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취지를 좀 PPT도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까요? 사실 네. 중요한 거였나요, 연구가? 네. 연구요? 네. 사실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사실 저 뒤에 계신 분들 얼굴을 제가 안 보이니까 그냥 앞에 있는 분들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연구가 중요하냐? 많은 분들이 뭐 기후변화 연구 꼭 해야 됩니까?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딱 보면서 기후변화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? 몰랐어요? 알았죠. 네, 중요한 거 다 알았어요. 네, 심각성도 다 알고 네, 심각성 다 알았어요. 네. 그럼 우리 이제 연구할 필요 없네요? 연구는 왜 해요? 네, 이럴 때 연구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 다 알아요. 그런데 그럼 그 중요한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? 이 상황이 되면 갑자기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이런 질문 혹시 받아봤어요? 네. 왜 사세요? 예, 전 기후변화 해결하려고 삽니다. 기후변화를 해결하려고 산다. 이런 분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상당히 분명하죠. 그러니까 이분은 아침에 깨면 오늘도 기후변화 해결, 내일도 기후변화 해결 이 생각을 하는데 분명하거든요. 근데 기후변화 해결한다는 게 뭔가요? 스탑 CO2죠. 예. 스탑 CO2. 자, 인간이 스탑 CO2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요? 예, 지금 우리 숨 쉬는 거를 그만두고 죽는 거예요. 이미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답과 같은 말은 나와 있어요. 스탑 CO2. 그럴 때마다 심리학자는 저는 아니 그러면 우리 다 죽으라는 이야기인가?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스탑 CO2 되기 힘들거든요. 근데 왜 스탑 CO2가 나왔을까? 그리고 스탑 CO2를 이야기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대체 어떤 심리일까? 이게 먼저 알고 싶었어요. 왜? 이상하다. 분명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또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다가 스탑 CO2라는 것이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나왔을까? 분명히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뭐 지구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뭔가 저는 그것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자기가 진짜 기후변화와 관련하는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게 스탑 CO2라는 해결책인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. 사실은 저는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해서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런 거 잘 몰라요. 그렇지만은 제가 탐색을 하는 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. 그 해결하는 게 진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해결책이냐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고 우리가 진짜 해결책이 뭔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한 사람의 과학자이자 심리학자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이슈와 이 심리학적인 연구를 한번 결합해서 보려고 했습니다. 예, 그 참고로 기후변화에 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시고요. 예, 그 심리학적인 면에서는 잘 아십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면은 제가 보면은 저도 정말 기후변화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. 뭔가 좀 내 삶에서 이걸 좀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보면 사실은 그걸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거리가 먼 문제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런 심리학자분의 그런 도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. 왜 그러냐? 사실은 이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먼저 배워야 돼요. 배운다는 건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. 아까 같은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도움은 될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뭐 자연재해가 생긴 게 뭐 최근의 일이냐? 인류의 역사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자연재해 없었던 날 있으면 이야기해봐. 이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한테 기후변화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? 그러면 북극곰이요. 빙하가 없어지고 나서 북극곰이 어떻게 살아요?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 북극곰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뒤뜰에 북극곰이 사세요? 아니죠.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북극곰 보신 적 있으세요? 저요. 예. 어디 가서 보셨어요? 알라스카에 가서
알라스카에 가서 북극곰 보시느라고 그 헬기 띄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지 이 생각을 해보면 안 가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. 약 0.7톤 배출됐습니다. 네, 0.7톤이나 배출이 됐대요. 아니 북극곰을 생각을 하신다면 차라리 보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극곰 먹이나 보내줄 거지 왜 거기에 헬기를 타고 가셨어요. 이런 소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이 감상적으로는 참 북극곰이 불쌍해요 하면 불쌍한 북극곰은 그러면 동물원에서 잘 보관하면 되잖아요.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 갑자기 이상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북극곰을 언급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타치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그러면 그 북극곰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? 이럴 때 북극곰을 위해서 얼음을 갖다 줘야 되나요? 아니면 먹을 거를 더 사다 줘야 되나요? 그러지 말고 스탑 CO2 하세요. 그러면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. 안 그러세요?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. 북극곰이 불쌍하면 북극곰이 먹고 살게 해줘야지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 그거는 북극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스탑 CO2 이야기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고 하는 거는 다 선진국들이 자기들이 상당히 발전했거든. 그런데 지금 후진국들 뭐 중국이나 인도나 또 뭐 이런 나라들이 막 산업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하니까 그때 경제 발전이 일어나면 공장 세우고 공장 세우면 뭐 CO2 배출되고 CO2 배출되면 뭔가 기후변화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후진국들이 발전을 못하고 계속 후진국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이런 선진국의 국제적인 업무야. 자기들은 이미 충분히 잘 살거든. 그리고 잘 살려는 다른 나라들을 웃기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.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이게 진짜 지구가 위험해서 또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 범지구적으로 정치 권력 또는 국가 간의 대결 이런 문제 때문인지 그거 잘 알 수 없거든.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. 뭐 거창하게 외국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녹색 성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. 녹색 성장하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4대 강도 이야기하고 녹색 성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 그래서 전에는 무조건 우리가 이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녹색 성장했다 그린 성장을 하겠다 이러니까 또 그것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아닙니까? 그래서 4대 강에 보도 만들고 뭐 준설도 하고 그러면 뭔가 경제도 발전하고 잘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럼 그게 진짜 그러면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입니까? 저 같은 사람 머리가 나빠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제 대한민국은 그러면 얼마만큼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느냐. 대한민국의 에너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 규모하고 비교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. 뭐 여기 보면 탄소 라벨링 일본 제치고 세계 2위 가전 1위 이 말은 뭐냐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가전제품을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됩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 이런 게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. 와 그러면 대한민국은 환경 선진국이네요.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영국이 더 잘하네요. 사실은 이 표를 보니까. 예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지금 이런 거 아니었어요? 예.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탄소를 아벨링은 잘 붙이고 스탑 CO2 운동은 잘하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에너지 소비하는 건 세계 6위예요.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 효율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돼요. 그 영국에서 누가 왔었는데요. 아 일단 전 영국이 예, 선진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 인정할 수 없고요. 월급이 너무 작아요. 예. 네. 그리고 그 영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 와보더니 건물마다 너무 덥다는 거예요.
이렇게 덥게 사는 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 많이 놀라고 가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 기후 변화를 어떻게 연구를 할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들 상당히 다양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?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기후 변화 이야기하면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뭐예요? 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각각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상당히 틀려요. 그래서 아예 그냥 편하게 그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건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자. 기후 변화하면 스탑 CO2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뭔지 기후 변화하면 마음에 어디에 딱 그게 꽂혀 있는지 그거를 알아볼 생각을 먼저 했어요.